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회담 이번 일요일 날 한답니다. 일요일 오후 2시에 한다고 하네요. 그걸 가지고 여느니 마느니 언제 한다느니 만다느니 뭐 날짜 잡는 게 커다란 무슨 뭐 비밀이다 되는 것처럼 물밑 대화가 오고 간다느니 뭐 실무 협상조차 못 열었다느니 또 실무적으로는 만났는데 또 뭐 의제 조율이 어떻다느니 뭐 징검다리론이 어떻고 뭐 바지 사장이 어떻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동훈이 독자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느냐? 당신은 바지 사장이 불과한 것 아니냐? 당정이 수평 관계라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지금 회담을 하자는 사람들입니까? 하지 말자는 사람들입니까? 서로 실컷 만나기로 해놓고 뭐 대승적 결단이다 이래서 만나기로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기자들 앞에 또 마이크 앞에 서면은 뭐 한동훈이 바지 사장이 불구하고 결국은 말이야 대통령이 다 결정하는 건데 지금 집권 여당이 실권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쪽에서는 바지 사장이라고 하고 저쪽에서는 그러면은 야 이재명 되면 핫팬츠 사장이냐 뭐 이런 말장난도 아니고 막말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었는데 결국은 어젠가요 그젠가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날 하는 걸로 난 들었는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정답인 거죠. 그때 뭐 이미 들었고 제가 주초에서부터 들었던 얘기는 아마 일주일 수년하는 거야.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됐든 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9월 1일 날 이제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할 것이냐. 거절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또 내놓고 국민들 걱정시키고 시간 낭비하고 서로 얼굴 붉히고 이렇게 갈 것이냐 이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와 거절할 수 없는 얘기를 다 한꺼번에 올려놓고 자 중구난방으로 서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할 것이냐. 오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당 사정에 아주 깊이 알고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전 의제 조율 아무 쓸데없답니다. 그거 그냥 쇼래요. 아무 쓸데없대요. 지금 세 사람씩 만나기로 했잖아요. 양쪽 당대표 한동훈 이재명 만나고 정책위 의장 김상원하고 진성준이 만나고 그다음에 수석 대변인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쪽 3명, 이쪽 3명, 6명이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의제주의를 백날 해봤자 뭐합니까? 뭐 비공개 회담 때 6명 만난 자리에서 갑자기 이거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 이 얘기를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얘기하면 그게 의제지 뭐. 지금 양국 간에 정상회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양국 간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돌발 발언이 나오는데 하물며 여야 정당 지도부가 만났는데 돌발 발언이 무슨 쓸데가 있고 의제 조율이 무슨 쓸데가 있어요. 그냥 말하면 하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오늘 국민의힘 관계자가. 비공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유토론 비슷한 분위기가 될 텐데 뭐 여기다가 써놓은 의제 오늘은 첫 번째는 의정 갈등 두 번째는 뭐 최상병 특검 세 번째는 25만 원 지원법 뭐 그다음에 금투세는 어떻게 하고 뭐 써있기는 하겠으나 한동훈 이재명 맘이죠 뭐. 무슨 얘긴들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입에다가 김건희 여사 5글자는 절대 입에 올리지 말 것 뭐 족쇄라도 채워놨습니까? 말 꺼내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의제 조율 이거 다 쇼다. 아무 100% 쓸데없다. 그날 뭐 얘기하면 다 나올 것이다. 이제 지금 그렇게 얘기를 되고 있는데 아무튼 형식적으로는 그 앞에 모두 발언, 한동훈 대표 모두 발언,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모두 발언. 누가 먼저 할까요? 서로 양보할까요? 먼저 하는 사람이 좀 손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이상한 얘기하면 뒤에 하는 사람이 이제 반박을 한다든지 먼저 한 사람이 10분 얘기하면 뒤에 하는 사람이 15분 얘기한다든지 뒤에 하는 사람은 이제 앞에 한 사람들을 놓고 좀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재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먼저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런 얘기들 하겠죠. 이제 누가 먼저 하지? 뭐 이런 거.
덕담하지 말고 그냥 바로 모두 발언으로 들어가자 그랬었잖아요. 그런 얘기 할 텐데 결국은 말씀드린 최상병 특검 제3자 추천 뭐 이 얘기 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 개혁, 의대 정원, 증원 문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그다음에 민생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이 얘기해야죠. 그다음에 25만 원 지원법 이게 어찌됐든 직간접적으로 민생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준다는 건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것이 연금개혁입니다. 이른바 모수개혁이라고 그래서요. 보험료율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 이거 정하자. 지난번에 21대 국회 말미에 거의 합의가 됐었습니다. 여야 간에. 오랫동안 정말 지지고 볶고해서 도대체 근접이 안 될 것처럼 보이다가 보험료율 인상 안 하고 소득 대체율 삭감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근접을 이뤘었습니다. 뭐 1%포인트 차이로 근접이 됐었어요. 근데 결국 그거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케이 사인 안 보내줘가지고 21대 국회 그냥 지나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22대 국회에 와서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뭐 이제 모수개혁 정도가 아니라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구조개혁 되겠습니까? 모수개혁도 그토록 어려웠는데 그리고 이 연금개혁을 하려면 전부 다가 입법 사안이 많습니다. 지금 야권이 180, 190석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100번 말한다고 그래서 그게 실효성이 있겠냐고요. 대통령의 뜻은 아주 거룩하고 훌륭하지요. 그걸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정무적인 판단을 해본다면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그걸 강조하시더라고요. 뭐 구조개혁하니까 사학연금, 군임연금, 국민연금 이런 것들을 한데 모으자 뭐 이런 식으로 거창한 얘기까지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다음에 뭡니까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정부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어떻게 통일안을 한번 마련해 이 정도 차원이지 사학연금, 군인연금 뭐 이런 것까지 다 아우러서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대통령이 선을 그어서 내심 안심은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퇴직연금, 개인연금 뭐 그다음에 기본 뭐 소득 뭐 이런 거 말이죠. 다 이것도 모수개혁에 비하면 10배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모수개혁 숫자 조정하는 걸 가지고도 그토록 여야 간의 충돌이 많고 애를 먹었는데 이런 구조개혁 누구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구조개혁 하자는 말은 하지 말자는 말하고 똑같다. 우리나라가 이익 집단끼리 그만큼 거세게 충돌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노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야당의 입법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들이 거기에 있는데 대통령이 그 선한 의지를 가지고 거룩한 그 뜻을 거기다가 연금개혁 긴 시간 동안 설명을 하고 강조를 했지만 그게 되겠느냐? 돼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대통령이 꺼내신 그 연금 개혁안도 있지만 여야가 21대 국회 때 마무리 짓지 못한 연금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의정 개혁, 의료 개혁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대표 잠깐 만나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꾸려가지고 10달, 1년씩 토론을 해도 그게 합의점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냥 오후 2시에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얘기하기 시작해서 그게 나온다고요, 뭔가가?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아도 유분수지.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뭐냐?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용산 대통령실에다가 턱 폭탄을 던졌잖아요. 2026년에 의대 증원 유예. 올해 의대 정원은 정부 확정한 대로 그대로 유지.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짜리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 햇수로는 내년 2025년 고3짜리들 걔들이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가는 그 의대 시험 볼 때부터는 좀 조정을 가지고 다시 유예를 전제로 해서 토론을 해보고 안을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 대해서 이재명이 옳소. 그래. 한동훈 화이팅. 잘하고 있어. 이랬거든요. 여기서 핵심이 이겁니다. 만약에 모레 있을 여야 대표회담에서 한 오후 6시쯤 공동 합의문 이라는 것을 여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 대표 이름으로 떡 발표를 하면서 이른바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잠정 유예하는 전제하에 의료계획 전반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여야가 함께 여야정이 함께 구성하여 토론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한다면 대학 입학생들 숫자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사항도 아니고 여의도 국회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전혀 아니고 이것은 오로지 대통령과 용산과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격이 맞는 거냐 하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게 국민적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이므로 여의도가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죠. 여야 공동 합의문 형식을 갖춰가지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까 대부 영화 얘기했습니다만 거절할 수밖에 없는 또 제안을 하는 건 아닌가? 이번에는 한동훈, 이재명 공동 이름으로 그다음에 제3자 특검법. 제3자 특검법 그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해병대원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지금 여야 정쟁적 요소가 거의 해소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아니고 제3자 특검법의 핵심 중에 핵심은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작년 7월 말에서 8월 초에 대통령이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 대통령이 돌렸다는 전화가 대통령의 통치와 국정 운영의 일환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수사 외압으로 볼 것이냐. 이 문제 해결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걸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으니까 공수처에 맡겨놓자? 아니면 특검으로 이 일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을 뜩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특검은 해야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일요일 날 여야 대표회담에서 제3자 특검 제3자 추천을 누가 하느냐. 대법원장도 한 명, 국회의장도 한 명. 이른바 외형적 정치적 측면에서 중립적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 대법원장 한 명, 국회의장 한 명, 대한변협에서 한 명. 여야는 빼버리고 그렇게 3명 추천해가지고 대통령이 한 명 찍도록 하자. 그럼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건 역시 거절할 수밖에 없는 제안이 될까요? 아니면 받아들일 수도 있는 제안이 될까요? 이제 가령 모레 일요일 날 있을 여야 대표회담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